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2과목 패키지 활용이고요. 3장 스프레드 시트에 이어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의 기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프레젠테이션 많이 써보셨죠? PPT.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기업의 뭐 제품 소개를 할 때, 아니면 연구를 발표할 때, 회의를 할 때, 각종 그림이나 도표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표회,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넣고 할게요. 네, 발표회나 뭐 회사, 설명회, 세미나, 발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효과도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돋보이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도표나 그림 및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쉽고 빠르게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 파워포인트, 그쵸? 그리고 프리랜스, 그리고 훈민,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멀티미디어 문서 작성 기능, 그죠? 외부의 소리나 동영상 그리고 그림 파일 등을 삽입할 수 있는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래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OLE 개체 삽입 기능,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간의 개체 삽입, 그래서 뭐 엑셀의 차트나 사운드, 비디오 클립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자료를 또 활용해서 이 OLE 개체를 통해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 기능이 있어서 문자열이나 개체를 다양한 특수 효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화면 프레젠테이션이 기능이 있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우리가 직접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유인물이나 설명문이나 개요 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OHP나 뭐 발표의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개체가 있죠? 그래서 한 화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 뭐 그림이나 도형 이런 것들, 차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슬라이드에 쪽이 있죠, 쪽. 그래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 그리고 구성하는 내용의 화면에 단위, 하나의 단위, 이런 하나의 화면의 단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하는 거, 그리고 개요는 시나리오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개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구성 요소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체크를 해주세요. 개체, 슬라이드, 시나리오, 개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작성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은 기획하게 되죠.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실시, 발표하고 결과 분석까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작성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작성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외워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작성 순서라는 거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의 화면 구성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파일 이름을 쓰는 부분 여기 그죠? 그다음에 창 조절 단추 버튼, 리본 메뉴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창, 그 다음에 개체 틀, 이런 게 글씨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번호와 테마가 여기 나와 있죠? 번호 1-1 뭐 이렇게 테마 나와 있고, 또 여기 슬라이드 노트 창 여기 있죠? 이게 노트 창이고, 그 다음에 보기와 실행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개요 보기 뭐 이런 보기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메뉴 표시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죠. 여기 얘가 메뉴 표시줄이죠. 얘는 메뉴 표시줄이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창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뭐 도구 모음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놔둔 것들,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 뭐 슬라이드 노트 창도 있죠. 이거는 뭐죠? 발표자의 메모 발표가 이제 할 때 우리가 메모를 여기다 써놔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나 뭐 필요할 때 여기다 해놓고 정보를 표시해놓고 여기 있는 거 보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면 구성이에요. 이 화면 구성, 프레젠테이션의 화면 구성인데 일단 기본 보기, 슬라이드의 어떤 기본 슬라이드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슬라이드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드 편집 모드. 그래서 기본 보기라고도 하고요. 슬라이드 보기라고도 합니다. 또 개요 보기가 있는데요. 개요 보기는 모든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문자열 편집 모드예요.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슬라이드 보기, 화면 전환 효과나 뭐 문자열 애니메이션 효과, 슬라이드의 어떤 삽입, 삭제, 이동 등 작업이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자체의 편집은 불가능한 거. 이거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슬라이드를 보고 싶을 때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노트를 보는 거 있으시죠? 현재 작성된 슬라이드의 설명문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 모드를 슬라이드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보기, 기본 보기라기도 합니다. 기본 보기, 개요 보기, 또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그 다음에 슬라이드 노트 보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디어 또 샘 3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C 운영체제에서 1장 운영체제에 우리가 개요부터 한번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의 정의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이 운영체제의 정의, 그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운영체제 하면 뭐 같은 거 생각나죠? 뭐 MS 도스, 아니, MS 오피스, 뭐 그런 것들 있으시죠? 그런 거. 그리고 뭐, MS 도스, 그리고 윈도우즈 98, 뭐 NT, 뭐 비스타, 뭐 유닉스, 뭐 리눅스,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반 컴퓨터 사용자 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해서요.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또 이제 컴퓨터, 그죠?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응용 프로그램에 위치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운영체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그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운영체제, 하드웨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하죠. 그리고 유틸리티들, 그냥 운영체제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뭘까요?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용 가능도 향상, 그리고 신뢰도를 향상하고 반환 시간, 그죠? 반환 시간 단축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 능력이나 반환 시간, 뭐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런 것들은 운영체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의 또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향상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시스템의 생산을 나타나는 단위,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처리하는 양, 이것을 처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작업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쵸? 제시해서 시스템에서 결과를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은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처리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그죠?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컴퓨터가 있으면 그 안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운영체제죠.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하고요. 자원 스케줄링 및 주변 장치를 관리하고 사용자 간의 데이터를 호환하고, 그죠? 데이터를 호환하기도 하고 각종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관리해 줍니다. 또한 데이터의 공유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도 해주시고요. 초기 설정 기능 및 이식성 기능, 그죠? 초기에 우리가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식성 기능까지 시스템의 오류 검사 및 복구까지 해주는 게 이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아주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운영체제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운영체제 종류에는 윈도우즈 98, NT, XP, 비스타, 7, 유닉스, 리눅스, MS-DO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의 시스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단일 작업 시스템은 도스예요. 그리고 다중 처리, 작업 처리 시스템은 그 나머지 윈도우즈부터 NT, XP, 비스타, 7, 유닉스, 리눅스까지 다중 처리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이랑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제어 프로그램은 뭘까요? 제어 프로그램은 어떤 감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작업 제어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제어 프로그램에 이 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감시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과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 그게 감시 프로그램이고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뭘까요? 네,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다른 업무로의 이행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 및 그 처리에 대한 완료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제어 프로그램은 뭘까요? 작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주기억 장치랑 어떤 보조 기억 장치 사이에서 자료를 전송하고 또 파일을 처리하고 입출력을 자료와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인 연결 등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기계어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기계어 형태로 목적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뭐냐면 사용자가 편리를 위해서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해서 이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사용 어떤 빈도가 높겠죠. 근데 문제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성이 이런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제어가 있다는 거, 또 처리 안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제어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3번의 제어 프로그램, 4번의 문제 프로그램.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어셈블러인데요. 이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어셈블러하는 어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시 프로그램이 있고, 그죠? 그것을 언어 번역기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적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어셈블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어셈블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번역하는 거 그게 어셈블러겠죠? 그리고 다음은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링킹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생성해줘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 언어에는 이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C++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목적 프로그램으로 링킹해서 어떤 평집기를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프린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 줄 입력, 한 줄 번역. 그래서 고급 언어나 코드화된 중간 언어를 입력받아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 없이 직접 기계어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린터 언어에는 뭐 베이직, 심볼, 리스프, AP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운영체제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운영 방식입니다. 종류는 일괄 처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운영체제의 운용 방식에 따른 부분들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괄 처리,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일정한 양을 모두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처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죠?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탁기에 모두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다중이라는 거에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이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램이 동시에 기억 장치에 적재되고 이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이것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 그죠? 그래서 이 실시간 리얼타임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합니다. 이것은 일괄 처리하고는 반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에서 이것은 온라인 처리에 적합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둘이 반대되는 뜻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분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TSS, 그죠? 그래서 C분할, 그죠? 이것도 우리 단어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사용자에게 제어권을 순환, 할당시키면서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 시간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하고는 좀 틀린데요.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 멀티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CPU를 2개 이상 두고 각각 업무를 완전히 병렬적으로 동시 수행이 가능한 방식. 이것을 우리가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가 2개 이상을 두고 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 시스템의 여러 기능을 공유하고요. 상호작용과 공동 연산의 장점을 살려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운영 방식.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분산 처리죠. 분산. 그래서 상호작용 공동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운영 방식. 그래서 분산을 해서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운영체제 여기 운영 방식에서 운영 기법의 발달 과정이라고 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겼을까요? 네, 일괄 처리 시스템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네, 다중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 다중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C분할 시스템,
그리고 분산 시스템이 가장 장점을 사용해서 효율을 높인 거죠. 그래서 분산 시스템, 처리 시스템이 가장 최근 이렇게 발전 이 단계에서 최근에 발전됐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수업을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그래서 처리기나 CPU에 의해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지금 실행 중이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작업 또는 태스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요. 실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세서가 할당된 실체, 이 실체, 그리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하나의 단위들,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프로세스의 있습니다. 상태의 전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이 상태가 아니라 상태의 전위는 프로세스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안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전위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제출이 있죠. 이 제출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네, 접수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접수에서는 이 제출된 작업이 이 스풀 공간 있죠. 이 스프링 되는 공간에 어떤 이 디스크의 할당 위치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스케줄러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준비 단계로 가겠죠. 그래서 준비는 프로세스가 이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죠? ready 이렇게 상태하고 준비 상태 Q에서 실행을 준비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디스패치, 그죠? 이렇게 디스패치 되는 부분,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이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의 어떤 전위 상태로 이렇게 가는 과정, 디스패치를 거쳐서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준비와 실행 단계의 중간에 이 대기, 보류, 블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입출력 처리가 필요하면 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입출력 어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출력이 발생하고 또 입출력이 종료되면 웨이크업하고 그리고 이 준비가 또 디스패치 되면서 실행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종료되는 것까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이 끝나면 이 프로세스 할당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의 상태 정의를 체크를 해놨죠. 제가 제출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출한 상태에 접수는 뭐죠? 제출 작업이 스풀 공간이나 디스크 할당 위치에서 저장된 상태를 접수. 그 다음에 준비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실행은 준비 상태 Q에서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상태. 그리고 대기 보류 블록은 프로세스 입출력 처리가 필요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입출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종료는 아시겠죠?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할당이 해제되는 상태입니다. 디스패치, 웨이크업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들. 그리고 웨이크업은 뭐죠? 네, 입출력 작업이 완료돼서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링이 정의가 있는데요. 이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실행될 때까지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하는 것을 스케줄러라고 하고요. 또 이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스는 여러 종류의 스케줄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법에는 비선점과 또 스케줄링 선점 기법, 이게 스케줄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은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선점, 선점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종류에는 FC, FS, FIFO예요. 그럼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해서 준비 상태 큐에 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또 SJF는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short, 짧은 프로세스가 먼저 CPU를 할당하게 되는 거고요. HR에는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를 분리한 이 SJF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는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중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선점형 스케줄링인데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뺏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RT는 이 종류 중에 있는 SRT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또 준비 상태 큐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또 라운드 로빈이 있는데요. 이것은 규정 시간 또는 시간 조각을 미리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큐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게 이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의 적절한 스케줄링 기법, 시분할 시스템, 라운드 로빈은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단계 큐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세스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 그룹에 따라서 각기 다른 준비 상태 큐를 사용하는 기법을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다른 준비 상태 큐로 이동할 수 없는 다단계 큐 기법을 준비 상태 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다단계 큐가 개선해서 다단계 피드 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감사합니다.